저희 되게 오랫동안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드디어 우리 오늘 준비한 도시재생과 사회적 경제, 지속가능한 미래를 꿈꾸다 온라인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이 자리에 이렇게 세 분을 모셔서 오늘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우선 다 같이 한번 인사 한번 드릴까요? 네, 여러분 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 어려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어떤 분을 모실까 고민하다가 가장 핫한 분을 모셨습니다. 물론 저희 영등포 지역에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우선 먼저 하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목포에 계신 저 끝에 계신 우리 전은호 센터장님은 목포에서 지금 건맥 협동조합이라는 걸로 전국적인 수제맥주 대히트를 치고 계신 분이죠. 자, 전은호 센터장님 잠깐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목포에서 왔습니다. 전은호입니다. 네. 네, 사실 저희 영등포가 맥주 공장이 최초로 있던 곳인 건 아세요? 물레동이? 네. 저희 건목 협동조합하고 저희도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네. 되게 좋지 않을까 하는 너무 그런 좋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협동조합에서 만든 맥주, 수제맥주 캔이나 아니면 기계들 저희 할 수 있어요. 네. 언제든지 일 있으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은 강원도에 계신 분을 모셨는데요. 강원도 호텔에서 왔습니다. 마을호텔 18번가에 계신 우리 김진용 상임이사님 모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그 강원도 정선에서 마을호텔 18번가에서 협동조합을 하고 있는 김진용이라고 합니다. 네. 제일 어떻게 보면 멀리서 오셨는데 가장 먼저 오셔서 네, 기다려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영등포 경일로 일대 우리 물레동에 저희 서울 서공인 협동조합이 있는데 우리 정석한 사무총장님을 모셨습니다. 총장님도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지요. 예, 사단법인 서울소공인협회 사무총장 정석환이라고 합니다. 네, 협동조합 중에서도 이제 사회적 경제 중 여러 영역이 있지만 혼자 하기도 힘든 창업에 협동조합을 하는 건 더 어렵죠. 그리고 그 중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적 협동조합을 그래도 잘 하고 계시고 굉장히 저기 협동조합 되게 궁금한데 그리고 어떻게 재미나게 하고 있을까 주민들하고 이런 곳들만 제가 선별해서 모셨고요. 저희 이제 모셔서 이제 인사하게 됐는데 자 이제 저희 영등포 도시재생 사업도 한번 이 기회에 소개해 드리려고 좀 합니다. 네. 자 오늘 이러한 저희가 도시재생과 사회적 경제가 만나는 그런 세미나를 준비하게 된 거는 사실 저희가 큰 메인 제목도 있지만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은 저희 영등포는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으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그러면서 준비하면서 저희가 경제기반형 하면 떠오르시는 것이 일감 창출이나 일거리, 창업이나 여러 가지들을 떠오르실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 영등포 물레동은 소공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집적되어 있는 곳입니다. 무려 1,500여 개의 업체가 아직도 집적되어 있는 곳인데요. 서울의 중공업 지역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중공업 지역에서도 아파트가 아니라 아직은 기계금속이 집적되어 있는 유일한 곳이기도 합니다. 아직 마지막 남아있는 뭐라고 할까요? 막루 같은 곳이라고 저희는 이제 표현도 하는데요. 어떤 작가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물레동이 참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가 이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을 하게 된 것은 보통의 경제기반형처럼 기존의 산업을 이제 산업이 쇠퇴해서 없어지고 새로운 그런 산업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희는 기존의 산업이 사실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 구조가 많이 변하고 그 1980년대에 아주 큰 대규모 공장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남아있는 이제 작은 기업들이 이제 집적되어 있는데 약간 산업이 쇠퇴해 가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된 도시재생 사업은 이 늦게 굴러가는 톱니바퀴가 다시 빨리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 목표이고요. 그러기 위한 아이템 중 하나로 저희가 지금도 같이 협업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새로운 또 일거함을 더 창출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 사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 도시재생 사업은 소공인 분들을 중심으로 하지만 예술가 분들도 같이 계시고요. 그 영등포역 그리고 굉장히 이제 언론에도 많이 회자되었던 대선제분, 폐공장, 문화복합 공간으로서의 그런 폐공장인 대선제분도 올해 오픈 1단계 사업이 오픈 예정인데 그러한 여러 가지 재미있는 공간들을 전부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영등포는 사실 여의도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곳이긴 한데요. 저희 물레동은 물레동만의 재미있는 특성을 살려서 지금 도시재생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기존에 계신 우리 소공인분들과 여러분들이 계속 지속 가능한 삶의 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에 대해서 사실 요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도 좀 어렵게 준비하긴 했는데 도시재생이 꼭 사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이름이라도 저는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에 이제 녹아들어서 주민의 일상생활에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고 그 삶의 질이 높아지는 데에 다른 이름으로라도 혹시 계속 지속되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그런 주민의 이야기를 사회적 경제라는 틀 안에서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자, 오늘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사업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오늘 첫 번째 발제는 저희 영등포 물레동에 계신 서울소공인 협동조합에서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석환 우리 사무총장님을 모시고 영등포에서는 어떠한 사회적 협동조합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고요.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풀어주실 테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 정석환 사무총장님이 데뷔 첫 회여서 좀 떨리실 수도 있는데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 이제 코디분들이 열심히 생중계된 그 채널의 그 채팅창을 보고 정리해서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정석환 사무총장님 발표 좀 꼭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떨지 말고 하세요. 네. 네, 방금 전에 소개받은 그 사단법인 서울소공인협회 사무총장 정석환이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 사업 활동가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이런 자리를 가급적 피하고 싶어 하는데 임현진 센터장님께서 그 지역의 소공인 거버넌스와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적극 추천을 해주셔서 또 이런 기회가 앞으로 많을 텐데 이런 많은 기회를 경험을 해봐야 발표 능력도 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작 저는 발표 능력이 늘지 않아도 되는데 센터장님께서 적극 추천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현장에서 그 도시재생 사업 속 소공인 참여 주체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기계금속 산업, 뿌리 산업의 그 생태계 복원을 꿈꾸는 사회적 협동조합 이 성장해가는 과정과 그리고 그 사례들을 이 자리를 빌어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입니다. 물레동 기계금속 집적지에 대한 설명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레동을 소개를 해드리려면 일제강점기 시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은 물레동 지역에다가 엄청 큰 규모의 공장들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서 실을 생산하는 방직공장, 그리고 그 생산된 실을 이용을 해서 면과 천을 생산하는 방적공장, 그리고 아사히 맥주와 같은 맥주 공장들을 세우게 되는데 평시에는 이 공장들이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이 규모가 큰 공장들에서는 그 전쟁 물자들을 보급하는 보급 기지로서의 역할도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쳐서 1960년도 이후에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을 인수를 하게 되는데
일본이 기업들을 인수할 때는 그 각 공장들이 갖추고 있는 큰 기계에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 소모성 부품들이 있는데, 그 소모성 부품들은 일본에서 공수해 오거나 아니면 공장 자체적으로 해결을 했었는데, 한국 기업은 인수를 했는데 공장만 인수했지 그런 소모성 부품들을 어떻게 수급할지에 대한 고민은 전혀 해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큰 공장들에서 나오게 될 그 소모성 부품들을 가공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물레동의 영세한 소공인분들이 한 분 한 분 60년대 중후반부터 모이기 시작했던 거고, 점차 모이기 시작하다가 1980년대 당시 정부에서 수도권 과밀 억제 정책을 시행을 하고 1983년도에 수도권 정비계획 법안을 시행을 하면서 그 큰 공장들은 지방으로 이전을 하고, 지금은 아까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1,500개 영세 소기업들이 지금 현재는 집적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렇게 한 50에서 60년 동안 그 소공인분들은 금속 가공 분야에 자연스럽게 장인으로서의 경지에 오르게 되고, 그리고 각 1,300개의 공장의 소공인들이 각각의 일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최소 10개 이상의 소공인분들이 모여서 부품 하나나 혹은 제품을 만들더라도 협업으로 진행을 해서 제품 혹은 부품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1,300개 업체가 각각의 다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레동은 하나의 큰 공장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 전문점에 가면 그 테이크아웃을 할 경우에 통상 종이컵이나 아니면 플라스틱컵 용기에 담아주는 곳도 있지만, 덜어는 그 캔에다가 그 음료를 넣어서 밀봉해주는 업체도 있습니다. 이 캔에다가 음료를 넣고 밀봉해주는 기계를 캔시머라고 하는데, 이 캔시머가 작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판매된 걸로 알고 있는데, 캔시머를 제작하는 그 완제품으로 제작을 해서 생산을 해서 그 판매를 하는 기업이 물레동에 있습니다. 통상 캔시머라는 기계를 생각을 하면 저 제품은 한 개 기업이 모든 공정을 다 도맡아서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실 텐데, 그렇지 않고 지금 간략하게 저 캔시머가 어떻게 이제 생산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설계하시는 분이 설계를 그리시고, 그리고 설계대로 이제 또 쇠를 깎아야 되기 때문에 재료집에서 재료를 또 구하고, 그리고 MCT나 CNC 선반 밀링이라는 이 선처리 과정을 통해서 부품들의 형상을 만들고, 그리고 연마라던가 열처리, 후처리 이런 좀 더 정밀한 가공을 위해서 후처리 과정을 거쳐서 완성된 부품들을 가지고 조립을 하고, 조립을 해서 완제품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이 과정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 10개 이상의 소공인 업체가 참여를 해서 협업으로 저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소공인 10분이 모이면 탱크나 미사일 만드는 건 일도 아니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렇듯 이게 시간이 추적되고 소공인의 기술력이 축적되다 보니까 물레동은 금속으로 된 무엇을 만들든 간에 최적화된 생태계를 갖추고 있는 하나의 큰 공장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앞서 물레동에 대한 소개를 잠시 드렸고, 저희 그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레동은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되기 이전부터 지역 내 소공인 약 400여 분이 단체를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단체가 사단법인 서울소공인협회인데, 그 단체는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개선을 하고, 그리고 또 소공인들의 금속 가공 기술력을 좀 더 디벨롭 시키기 위해서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러던 중에 이제 경제 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지로 이제 물레동이 선정이 되어서 주민공모 사업이라던가 아니면 뭐 간판 개선, 그리고 그 소공인의 기술력을 홍보할 수 있는
금속산업대전이라는 엄청 규모가 큰 전시회에 참가할 수 있는 그 도시대행 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다는 걸 알고 우리 사단법인 서울소공인협회 당시에 사단법인 서울소공인협회 그 회원분들을 중심으로 소공인 거버넌스를 구축해 도시대행 사업에 참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는 멈추지 않고 도시대행 사업이 끝나더라도 지속 가능성을 확보를 하고 더 다양한 사업에 참여를 하고자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됩니다. 예, 다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설립된 사회적 협동조합은 가장 중점적으로 추구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현재 산업 생태계는 원청,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1차 밴더로 하청, 또 재하청, 그리고 재재하청. 금속가공 소공인은 최하위 밴드에서 가공을 해서 납품을 하는데 실제로 가공을 해서 납품하는 일부 소공인분들 중에서는 정작 본인이 가공하는 부품이 어떤 부품이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조차 모르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단순 임가공에 낮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이 산업 생태계적 구조가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좀 탈피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제시한 방안이 수발주 플랫폼이라고,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대기업과 직접 거래를 해서 일감을 창출을 하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1, 2, 3, 4차 밴더를 제외하고 바로 최하위 밴더에 있던 소공인분들을 1, 2차 밴더로 지위를 상승시켜주면 좀 더 고부가 가치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저희는 그런 것을 중점을 두고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그래서 저희 그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서 일감이 창출된 사례를 지금부터 이렇게 하나씩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제주특별자치개발공사와 협업으로 진행된 부품 국산화 사업입니다. 이 부품 국산화 사업이라는 게 뭐냐면 제주 삼다수의 생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수를 생산하는 설비 기계가 필요한데 이 기계들이 유럽에서 제작이 돼서 제주도에 설치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제주 삼다수에서는 소모성 부품을 교체를 하기 위해서 의뢰를 하거나 아니면 기계가 고장나서 엔지니어 파견 요청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유럽에 있는 회사를 통해서 지원받아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매우 어려운 점이 많았던 겁니다. 예를 들면 정말 별거 아닌 부품이 100만 원씩이나 하니까 이 높은 부품의 단가는 제품 원가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부품 하나를 주문을 하더라도 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너무 많은 리스크가 있었던 겁니다. 추가로 기계가 고장나서 그 삼다수의 엔지니어 파견을 삼다수에서 기계가 고장났을 때 엔지니어 파견 요청을 유럽에 있는 회사로부터 하는데 엔지니어가 파견이 되면 파견 1일 하루 비용이 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최소 파견돼서 엔지니어가 이 기계를 고치는데 걸리는 최소 기간이 한 달인데, 그렇게 따지면 그 삼다수로는 엄청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공급처 다변화를 통한 내수 시장 확보를 하려는 그런 차원에서 부품 국산화 사업을 삼다수는 계획을 하게 되고, 그 첫 번째 그 계획으로 진행한 것이 뭐냐면 대구랑 광주, 대전, 그리고 경기, 서울에 있는 이 소공인분들한테 부품에 대한 가공 의뢰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제작된 부품을 받은 삼다수에서는 유럽의 정품 부품과 비교한 품질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데, 정말 운이 좋게 서울에 있는 물레동 소공인분들이 갖고 있는 기술력이, 가공력이 유럽에 있는 부품과 비슷한 수준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셔서 2016년도부터 저희랑 이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제주 삼다수도 기업이다 보니까 소모성 부품 하나 때문에 기계 설비 전체가 멈추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리스크를 안고 가기가 힘들어서
그 첫 해에는 볼트나 너트 같은 정말 볼품 없지만 그런 부품들을 기초로 해서 가공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아마 1년차, 2010년도 1년차에 제주 삼다수에서 저희가 창출할 인감의 금액이 2천만 원이 채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지만 2017년, 18년 계속 어떤 부품 가공 의뢰가 들어와도 그 지역 소공인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기술력으로 최고의 품질을 보장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결과 사회적 협동조합이 설립이 되면서 일감 창출의 규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2021년 그 1분기, 이번 1분기에 저희가 1억 5천 정도의 일감을 창출해서 지역 소공인분이 약 한 50개 업체가 참여를 하여 지금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제주 삼다수에 너무 감사한 게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시는 소공인분들의 감사해서인지 지역 내, 제주도 내에 있는 한라산 소주하고 그리고 그 풍력 발전을 이용을 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제주에너지공사를 소개를 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기업과도 부품 국산화 사업을 통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예. 이번엔 포스코 건설과 협업으로 진행됐던 사업인데, 민간 단체가 마케팅 및 홍보 활동을 통해서 대기업의 판로를 뚫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포스코 건설과 연계됐던 게 정말 드라마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운이 좋게 연결이 됐는데, 영등포 경인일대 도시대생센터에서는 2달에 한 번씩 소식지를 발행을 합니다. 근데 소식지에 마침 제 내용이 실리게 되었고, 제 실린 내용을 본 포스코 건설 기업시민국에서 도시대생센터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첫 미팅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때 임현진 센터장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던 그 사업이 끝나도, 도시대생 사업이 끝나도 지역에 있는 그 단체나 거버넌스들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그래서 포스코 건설에서 오신 그 포스코 건설 기업시민국 상무님께서 오셨는데, 당시 임현진 센터장님께서 무엇이든 좋으니 철로 된 무엇이라도 한번 하고 보자, 진행을 하고 보자, 강력하게 구애를 하셔서 그렇게 탄생한 게 스틸아트 공모전입니다. 스틸아트 공모는 포스코 건설에서 짓는 아파트 단지 내 공용부에 실내 조형물로 설치가 되는 것들인데, 이번 스틸아트 공모전을 통해서 총 4개의 작품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게 제시하는 바가 좀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존의 소공인들은 셀을 깎아야지만, 셀을 가공을 해야지만 돈을 버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셀을 이용을 해서 작품도 참여를 하고, 그리고 또 꼭 굳이 셀을 깎는 일이 아니어도 금속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예, 화면에 보이는 4개의 작품이 작년에 저희 물레지역 소공인 업체 대표님들께서 제작하신 작품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포스코 건설에서 지은 아파트 단지 공용부 내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퀄리티가 너무 좋은 작품이 제작이 되어서 포스코 측에서도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입주민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았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포스코 건설 측에서는 소공인분들은 금속만 가공하시는 줄 알았는데 금속을 이용해서 이 정도의 퀄리티? 그러니까 포스코 측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한 단계 수준이 높은 작품을 제작을 해서 납품을 하다 보니 포스코 건설 측에서는 그러면 우리 좀 더 큰 사업을 한번 해보자 라고 제안을 하신 게 그 실외 조형물 사업입니다. 실외 조형물 사업의 경우 그 조형물을 제작하기 위한 전문 업체들이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디자인심, 서울시의 디자인심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뭐 직접 생산을 한다거나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뭐 자격 뭐 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소공인이 실외 조형물 사업에는 참여를 할 수가 없는 환경인 거죠 말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포스코 건설 측에서 이 실외 조형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제한을 둔 것이 뭐냐면, 이번 입찰에 참여하는 전문 기업들은 사업의 계획은 기업들에서 하되 실외 조형물에 대한 제작 부분은 물레동에 있는 소공인들과 함께 제작을 해야 된다라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입찰에 참여한 5개 기업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지금 현재 소공인 분들을 매칭을 해드리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다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스틸아트 실외 조형물들을 통해서 소문이 좀 났는데, 길고양이 급식소를 저희가 또 제작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포스코 건설에서 대규모 재건축이라던가 재개발 등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 있던 주민들은 이주를 해서 있다가 다시 들어오면 되거나 하면 되는데, 남아있는 애완견이나 애완묘들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공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포스코 건설에서는 길고양이 급식소 제작을 제안을 했고, 이번 저희 사회적 협동조합은 실질적으로 제작에 참여를 해서 총 16개의 길고양이 급식소를 제작을 했고, 그 서대문구와 도봉구에 전달을 했습니다. 요것도 그 길고양이 급식소의 디자인이 너무 좋고 캣맘들의 호응이 너무 좋아서 2차 사업으로 또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것도 포스코 건설 협업 사업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은 규모가 조금 작은 사업들이었던 거고, 이번 사업은 규모가 조금 큰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 포스코 건설이 신안산선 복선 전철 공사를 수주를 하게 됩니다. 그 사업 규모가 2조 4천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금 공사 현장에 실무자분께서 연락이 와서 여의도에서 영등포 구간에 있는 공사 현장은 물레지역 사회적 협동조합으로부터 토목이나 건축 자재에 대해서 조달을 받고 싶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영등포역과 그 여의도역 역사에 대한 외부인들이 왔을 때 현재 이렇게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3D 프린터 출력물 요청 의뢰가 있었습니다. 물레동에서도 3D 프린터를 이용을 해서 출력물을 가공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거래하는 곳이 포스코 건설이라는 대기업이다 보니 좀 더 퀄리티가 높은 출력물을 제공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사업으로 믿고 또 다른 사업으로 연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도움을 조금 지금 받아서 현재 조금 더 좋은 퀄리티, 높은 퀄리티의 출력물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으로 진행한 것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이 그 공사 현장이다 보니까 그 폐기물들이 나옵니다. 그럼 이런 폐기물들이 빗물을 맞아서 그 이제 땅으로 오염된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폐기물을 보관하는 압놀박스 위에 이동식 바퀴 천막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그 이동식 바퀴 천막에 대한 제작 의뢰를 물레동 저희 사회적 협동조합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 오늘 지금 현재 설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던 제주 삼다수나 포스코 건설의 사업의 경우는 모두 오프라인 상에서 진행된 거고, 소개 그리고 뭐 신뢰를 쌓아서 입소문이 나가지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진행됐던 사업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그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을 홍보를 하고, 그리고 또 지역 소공인들의 다양한 일감 창출, 그리고 그 다양한 판로를 개척을 하기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축되는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지역 소공인들의 각 개개인의 특성을 잘 홍보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온라인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함에 있어서 그 프로세스 수립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서 6월에 그 플랫폼이 구축 예정인데 6월 이후에는 그 다양한 고객들에게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에 대한 노출을 시키고 그로 인해서 신규 일감 및 팔로워 개척을 통해 실질적인 소공인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네. 앞서 말씀드린 일감 창출과 팔로워 개척이었다면 물레 지역이 이슈가 좀 많은 지역입니다.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재개발이라는 이슈가 매번 있는데 올 초에도 2월 4일 날 그 국토부에서 발표한 중공업지역 순환정비 사업이라는 것 때문에 한번 들썩거리긴 했었습니다. 이런 그 재개발 이슈가 많고 그리고 또 워낙 지역의 장소성이 특별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상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권이 외부로부터 들어옴으로써 또 자연스럽게 임대료가 상승을 하고 그리고 이게 일제 강점기 시대부터 있었던 건물들이다 보니 너무 건물 자체가 노후하고 열악하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우리가 대처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내공장 갖기 사업이라는 것을 사회적 협동조합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의지를 갖고 그 내공장 갖기 사업에 참여할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사업 설명회도 갖고 그리고 또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분양준비금 쪽으로 소정의 금액을 매월 적립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의지는 강한데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 실질적인 사업 실행에 있어서 진척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그런 찰나에 서울시와 도시재생센터에서 서울시민참여예산이라는 시정협청 사업을 소개를 해주셨고 그 도시재생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그 시정협청 사업에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제안할 때 사업 명칭은 주민주도의 시민자산화 지속가능한 도심 제조업 보전 프로젝트라고 사업을 제안을 했고 1차 서류에서는 선정이 돼서 이거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종 선정되기까지 한 8개월이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2차례 수기 과정과 그리고 서울 시민이 직접 투표를 하고 그리고 또 서울시 시의회 예산 심의까지 통과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정말 운이 좋게 최종 선정이 되어 3억이라는 예산도 확보를 하게 됐고 그 예산을 이용을 해서 전문가를 저희가 섭외를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한다면 사업의 이 실현 가능성도 저희 스스로가 준비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확보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확보된 예산으로 지금 현재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크게 3단계로 진행을 하는데 첫 번째 단계에는 물레동 지역의 소공인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물레동에서 지속가능한 공장을 유지하기 위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물레동은 개발의 이슈가 많으니 물레동이 아닌 수도권 지역으로 이전을 해 공장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지부터 시작해서 세세한 것 하나하나까지 1단계 전수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고 2단계에서는 그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 설계 및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금융 컨설팅을 2단계에서 진행을 하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1단계와 2단계의 결과물을 종합을 해서 지역에 있는 소공인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예, 다음 보여주십시오. 이게 제가 벌써 마지막 장인데 너무 장황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만 늘어놓은 것 같아 좀 죄송한데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은 현재 물레동 지역에 소공인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단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동남아시아나 중국으로부터 좀 품질이 좋진 않지만 저렴한 부품을 공급받아서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상황들이 지속이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물레동 소공인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기업에 부품을 공급해주는 동남아나 중국의 경우는 부품의 원가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 당연히 높이게 되는 상황이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높은 부품을 공급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우리 기업들은 가격의 경쟁 면에 있어서 경쟁성도 잃고 기업은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물레동이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서울시의 주요 5대 제조업, 그러니까 기계 설비를 기반한 제조업이 총 5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패션 의류, 그리고 인쇄 출판, 그리고 주얼리, 봉제, 그리고 수제화, 이런 서울의 주요 그 제조업, 산업 제조업은 기계를 기반으로 제품을 생산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기계에는 무조건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 소모성 부품들이 필요한데, 그 소모성 부품들에 대해서 물레동의 의존도가 매우 큽니다. 80% 이상이라고 보셔도 무관한데, 그런 물레동이 사라지게 되면 서울에 있는 산업 기반 주요 제조업들도 제품을 생산하지 못해 기업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레동 지역의 소공인분들이 갖고 계신 기술력이 하찮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고 이 소공인분들이 갖고 있는 기술력 자체가 단기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50년에서 60년 정도의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무형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울 소공인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 소공인의 무형의 자산을 보전 및 발전시키고, 그리고 또 그 소공인이 갖고 있는 기술력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수라도. 네, 오늘 첫 발표 떨리셨죠? 네, 지금 손이. 네, 손에서 땀이 난다고. 네. 사실 이렇게 덜덜덜 떨고 있는 저분은요, 실은 여러분 특전사 중에서도 그 유명한 707 부대 소령 출신입니다. 사실은 예, 원래 학사전교 출신이어가지고 사실은 학사전교로 대위해서 소령으로 예편까지 하신 분인데, 가업 승계 때문에 사실 물레동에 한 5, 6년 전에 들어와서 협회에서 비상근으로 사무총장 일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저희 센터와 또 소공인들 간의 가교 역할도 해주시는 그런 역할도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조용하고 아주 고분고분하게 말씀하실 스타일은 아니신데, 오늘 첫 이제 세미나의 발표이시다 보니까 많이 떨리셨던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예. 그래도 시간을 맞춰주신 게 대단하신 거고요. 그게 최고의 성공입니다. 사실 저희 사회적 협동조합, 서울 소공인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는 두 가지의 토끼를 잡고 있는데, 하나는 일감 창출,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자산입니다. 시민자산이라고 보기에는 지역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일감 창출을 하기 위한 아이템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정말 잘 활용하고 계셔서 제주 삼다수의 일감도 한 2천만 원, 4천만 원 했던 것이 이제 작년부터 협동조합이 적극 이렇게 작용을 하면서부터는 올해 1분기에만 1억 5천의 수주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점점점 일감이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나 이런 곳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에 줘야 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그런 걸 많이 염두에 두고 만든 거기도 합니다. 또 하나 그 지역자산화 부분이 있는데, 의외로 오랫동안 여기 4, 50년을 계셨지만 대부분 80% 정도가 세입자이십니다.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내공장깎기 프로젝트를 시작하시는 걸 저희가 보고 이거를 시정협치 사업으로 해서 저희 재생 계획에는 없지만 이 예산을 따서 컨설팅을 받으셔가지고 이거를 좋은 사례를 만드시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데요. 물레동 자체가 하나의 공장으로 이 생태계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에 계신 장인분들은 당신 일에는 최고지만 사실 금융 컨설팅이나 이런 거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장협치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풀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에서는 이런 걸 지원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센터는 사업이 끝나면 소멸되는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사례 중에서 말씀하셨던 포스코 건설 같은 그런 민간 기업과 매칭을 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센터는 어차피 그동안 사업 기간 동안 만들어 오는 이런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저희가 끝나고 나서 이제 저희 센터가 소멸되고 나서 이 조직들을 잘 이끌어줄 분들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포스코 건설이 나타났을 때 저희는 돈 많은 양아버지를 만나서 기뻤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안심이 되고요. 어떤 정책과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 주민 조직을 잘 이끌어 나가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이 들고요. 그게 저희 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첫 발제인데 너무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센터라기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자꾸만 하셔야지 됩니다. 저희 센터가 있는 동안 많이 연습하시고 더 재밌는 일들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걸 저희 센터가 많이 지원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발제는 우리 마을 호텔. 자, 호텔의 지배인이 많으시고요. 우리 마을호텔 18번가라는 협동조합의 상임이사이신 우리 김진용 이사님께서 이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김진용 이사님 좀 네. 너무 잘하셔서 잘 아시지만 파이팅입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에 선생님이 너무 잘 하셔가지고요. 떨립니다. 못한다 하면서 완전히 선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정선에서 온 마을호텔 18번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김진용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마을호텔 18번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18번가라는 이름이 이제 3년 전에 생겼는데 먼저 저희 정선의 고한읍에 20개 리 마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18번째 마을인데 3년 전에 저희가 이제 마을 재생 사업을 하면서 사실 저희는 마을 재생 사업이 선정돼서 하는 데가 아니고요. 그때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모여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모여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 이 지명, 마을 이름을 얘기할 기회가 많아지고 그럴 때마다 이제 사람들이 서로를 보면서 욕을 하고 있는 거죠. 18 하면서.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182 뭐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이제 마을 이름부터 한번 제대로 된 거 만들어 보자. 근데 저희 동네는 원래 탄광촌이기 때문에 오래된 지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 사는 곳에 탄을 캐기 위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생뚱맞은 이름보다는 그냥 18이라는 숫자는 살리고 그리고 저희 동네가 원래 좀 길게 길이 있기 때문에 스트리트 그래서 18번가 그리고 노래방 가서도 저희가 되게 잘하거나 또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또 18번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살리기로 하고요. 또 마을 호텔이라는 건 이제 비교적 작년부터 시작했던 어떻게 보면 마을 비즈니스 모델, 수익 모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엮어서 이제 마을 호텔 18번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저는 아버님 이제 1960년대 농사를 지으다 탄광촌으로 이주하시고 그리고 70년대 태어나서 80년대 초중 고등학교를 이곳에서 다니고 90년대 이제 뭐 잠깐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군대를 가는 몇 년을 빼고는 현재까지 계속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2000년 초반부터는 이제 지역 단체 그리고 특히 지역 재단에서 사무국장 일을 오래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이제 하늘기획을 운영을 하면서 현재까지 이제 18번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음요. 작은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원래 50년대까지만 해도 한 100가구 정도가 사는 작은 마을이었고 그리고 60년대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제일 못 사는 나라에서 산업화를 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산업화를 하려고 보니 당연히 에너지가 필요했고 근데 이제 에너지가 우리나라에 있는 데는 정선, 태백, 탄전 지역밖에 없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100가구 살던 동네가 갑자기 이제 70년, 80년대 되면 한 3,000명까지 인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개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는 그런 호황기를 겪게 됐고요. 다음요. 근데 이제 이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가장 경제가 전성기였던 88년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이제는 더 이상 불편하고 위험한
석탄을 뗄 이유가 별로 없었죠. 그래서 또 지하에서 탄을 캐내는 게 오히려 외국에서 석유나 가스를 수입하는 게 더 싸게 먹혔습니다. 그래서 정부 주도로 폐강 정책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불과 5년 만에 95년이 돼서 3만 명이 넘던 인구가 10,000명으로 확 줄게 됩니다. 다 이제 명예퇴직금 주고 다 집으로 돌려보내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민들이 이러면 안 되겠네 이러면서 이제 정부하고 좀 각을 세우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주민들이 요구했던 그때 당시에 뭐 시대 흐름상 폐강은 어쩔 수 없더라도 그동안 강부들이 어떤 희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대체 산업을 유치해야 되겠다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5년에 결국 정부하고 합의한 게 바로 폐강특별법이었고요. 그리고 그 법안에 내국인 카지노 운영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그때도 얼핏 보기에는 또 이 내국인 카지노가 굉장히 위험해 보였죠. 그래서 공기업 형태 강원랜드가 그래서 설립이 됐습니다. 다음요. 그래서 2000년 이제 스몰 카지노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현재까지 약 20년 동안 거의 10조 원이 넘는 그 정부 자금이 폐강 지역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카지노 건설은 물론이고 스키장, 워터파크, 또 대규모 특급 호텔과 뭐 리조트 단지가 그때 이제 조성이 됐고요. 그 정선군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정선아리랑 또 오일장, 레일바이크, 또 고한읍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백두대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백산 만항제 자연군락지가 굉장히 유명하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살리면서 지금은 이제 연간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지역개발 사업이 20년 동안 성공했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폐강 지역이 아니고 관광 지역으로 이제 거듭났다고 보여질 수 있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럼에도 이제 이런 외적인 성장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마을은 오히려 굉장히 위축돼 있었죠. 95년에 10,000명 남아있던 그 주민들이 개발이 이제 급속하게 진행되는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구가 4,500명 정도, 거의 절반 이상 줄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많은 돈을 써가면서 이제 지역 개발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마을, 지금 보시는 사진은 3년 전 사진인데요. 빈집은 속출했고 인구는 계속해서 줄게 됐습니다. 다음. 그러다 보니 이제 주민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우리가 왜 그렇게 피땀 흘려서 노력을 했고, 그런데 그렇게 또 많은 자금이 쓰였는데 그 돈 다 어디로 갔지? 이제 더 이상 강원랜드만 의존해서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마을이라는 공간은 어떤 기업이나 힘 있는 뭐 행정에서 이렇게 바꿔줄 수 없구나.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바꿀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다음요. 근데 마땅히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랐죠. 근데 18리에 이제 하늘계획이 3년 전에 이제 빈집을 사서 이사를 오게 됐고요. 다음요. 그리고 이제 바로 하늘계획 맞은편에도 이제 빈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오랫동안 비어있던 이 빈집을 마을의 청년 5명이 강원도에서 이제 진행하는 폐공가를 활용한 창업 프로그램에 이제 공모 사업에서 선정이 되면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행정에서도 지난 20년 동안 그렇게 많은 이제 개발 사업을 했는데 지역이 바뀌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주도할 수 있는 어떤 사업들 이런 걸 전국에서 아마 되게 잘하고 있는 지자체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폐강 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나 아니면 주민 창업에 대한 지원들 이런 사업이 다른 데보다는 굉장히 많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이제 처음으로 마을에 받아오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공유 오피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이렇게 이제 한 5, 6개월 사이에 그 마주보는 두 집이, 빈집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이런 식으로 한번 우리도 바꿔볼 수 있겠구나라는 힌트를 얻게 됐고요. 그래서 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 반장님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오랫동안 이제 지역 활동가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이제 뭐 전문가들, 화가나 디자이너 이런 분들하고 해서 마을 만들기 위원회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3년 전 2018년 1월 달의 일이고요. 다음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비록 이제 돈은 없지만 어떤 사업을 끌고 온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골목길을 바꾸려면 이제 노후주택들을 어떻게 좀 예쁘게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고요. 그래서 10개의 노후주택들을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포토샵으로 이렇게 가상도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보자 이제 계획을 세웠고요. 다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 저희는 가지고 있는 게 10정밖에 없는 거죠. 주민들이니까. 근데 이 예산이나 이런 건 다 아시겠지만 행정한테 있는 거고요. 근데 사실 지역이라는 게 행정하고 주민들이 그렇게 편한 사이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좀 불신이 많고 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도 되죠. 마을에 가서 좀 일을 하려고 보면 항상 무슨 민원이 들어와서 싸우고 다시는 이제 나 거기서 일 안 해. 뭐 이제 학을 띄고 나가고 이런 경우가 많고요. 또 주민 입장에서 볼 때도 공무원들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을에서 민간이 협업을 해서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이나 예산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그때 당시 지저분했던 골목길을 청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꽃을 갖다 심고 그리고 거꾸로 오는 차들이 많았던 일방통행도로에 거기에 후배인 하가한테 부탁해서 이제 예술가한테 예의는 아니지만 저렇게 진입금지 표시를 그리거나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일이 있으니 주민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공동체도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요. 이건 이제 방치되어 있던 게시대, 쓰지 않는 게시대를 헐고 또 이제 마을 자그마한 하단을 가꾸는 그런 사업이라기보다는 그런 일들을 했었죠. 다음요. 그러면서 이제 어르신들이 먼저 시작을 하고 또 마을에 있는 부녀의 젊은 분들이 또 나오셔서 또 공예 수업을 한다든가 또 거기에서 만들어진 뭐 화분이라든지 우체통 이런 것들을 또 마을 곳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요. 이 사진은 이제 2018년 여름에 했던 아카데미 사진인데 저희는 이제 예산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미 마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마을로 끌어들이는 쪽으로 좀 집중을 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지역재단에서 10년 넘게 하던 아카데미가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매주 진행하는 거였고요. 또 나중에는 견학도 가고 물론 이렇게 하는데 또 몇천만 원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건 이제 이미 하던 단체를 이제 저희하고 협업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강사분들한테는 이제 미리 한 30분 이상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건 무례이긴 한데요. 이제 왜 그랬냐 하면 여기 오신 분들이 보면 대부분 연령대가 굉장히 높으세요. 근데 이런 류의 강연을 하면 보통 거의 2가지 주제를 가지고 합니다. 하나는 도시재생, 또 하나는 이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 얘기. 근데 어르신들 입장에서 사회적 경제는 이해하기 도무지 어렵고 또 그리고 용어도 굉장히 낯섭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이라는 건 사실은 어떻게 좀 막연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웃끼리 사이좋게 지내야 되고 또 서로 협동하고 양보해야 마을이 발전할 수 있다. 뭐 이런 총론적인 개념이 많아서 사실 이런 것들은 집에 돌아가면 금방 잊어먹거나 또 조그만 이해관계만 부딪혀도 다 이제 도루묵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오히려 저희는 공부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분들이 서로 만나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다음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집 하는 형님이 뭐 매주 이제 자기가 쉬는 날 반납하고 자원봉사하면서 이제 짜장면 반값 대회를 한다든가. 다음요. 그리고 이제 처음 보여드렸던 이제 10개의 노후주택을 2018년 한 해 동안 바꿔보자 이런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일단 저희끼리 재료비 300을 모아가지고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집주인한테 이제 허락을 받고요. 할머니 혼자 사는 집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마을에서 이제 하는 공공근로 하는 할아버지들이 이제 페인트 칠해주시고, 이분들은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힘든 일이나 어려운 거 못하니까 마을 이제 청년들, 또 심지어 이제 이장님이나 우리 이장님 여자분이세요. 이렇게 이제 여자분들도 나와가지고 벽돌도 쌓고 뭐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역 예술가가 자기 작품을 그려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굉장히 뿌듯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하는데 무려 한 달이 걸렸습니다. 이게 목수하시거나 집수리 하시는 분들한테 이거 3, 4일이면 끝내야 먹고 살 수 있는 일인데, 우리는 이제 자기 생업이 있으니 일하다 와서 이거 조금씩 조금씩 하고 기술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또 제일 중요한 건 돈이죠. 주민들끼리 어떻게 300원 모았는데 10개 집을 하면 적어도 몇 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근데 저희 마을은 이제 유심히 이제 보는 분이 계셨어요. 바로 이제 고한 읍장님이신데 지금 가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3년 차 되셨고 또 바로 아랫마을에서 마을 만들기를 마을 재생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됐던 거죠. 왜냐하면 밑에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 연세가 많으시고 또 이런 것 우리가 왜 해?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던 거예요. 근데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막 심지어 자기가 돈 걷어서 집수리하고 있고 남의 집을 청소 막 하고 있고 또 몇 달 새에 마을이 몰라보게 또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실 조그만 골목길에 주민들이 몇 달만 하면요 정말 깨끗해지고 밝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럼 내가 사업비 한 집도 500씩 낼게 이렇게 된 겁니다. 다음요. 그러면서 이제 일반 가정집 같던 중국집이 이제 누가 봐도 중국집처럼 바뀌게 됐고요. 저희가 이제 그렸던 그림들이고요. 다음요. 그리고 이제 가정집은 또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핑크색으로 바꾸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계획했던 10개를 불과 2달 만에 다 해버렸어요. 다음요. 네. 여기는 이제 나무문이었는데 저희 동네는 원래 겨울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저 나무문에는 이제 바람이 숭숭 들어오니까 어르신 2분이 사시는데 굉장히 추워하셨어요. 그래서 샤시문으로 바꿔드렸고요. 다음요. 네, 이렇게 바꿨습니다. 다음요. 네, 여기는 이제 유명한 연탄구이집 맛집이에요. 그래서 성수기 스키 시즌 이런 데는 줄을 쫙 서 있고 이런 곳입니다. 근데 본인이 사장님이 이제 저희 동네 원래 탄광촌이었고 또 연탄구이집이니까 강부들이 타고 다니던 인차를 가지고 포토존으로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저 바퀴가 이제 한 100km 정도 되는데 사장님이 직접 구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도 내고 자기가 직접 하는 거죠. 다음요. 요즘은 이제 민박집인데 이렇게 위아래 비포 애프터로 바뀌었고요. 다음요. 요 집도 이렇게 바뀌었고요. 다음요. 요 집 같은 경우는 이제 18공가에서 3년 전에는 아주 보기 드문 잘 지어진 대리석 집이었어요. 근데 위에 보면 이제 말통이 쫙 깔려 있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주차하는 건 좋은데 이 주차를 하다 자꾸 기스를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통을 깔아놨습니다. 근데 보기 미관상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상의해가지고 이제 저렇게 바꿨습니다. 이 집은 수리하는데 100만 원도 안 들었어요. 근데 아까 덩치 큰 집은 한 1000만 원 넘게 드는 집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행정에서 한다고 하면 순서에서도 문제가 있을 거고 또 누구 집은 1000만 원짜리 해주고 우리 집은 왜 100만 원 밖에 안 하면 이래 분쟁의 소지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주민이 주도하고 했던 일이기 때문에 아마 큰 분란 없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요. 이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단의 왼쪽에 보면 큰 돌출 간판이 있습니다. 이 집은 이제 원래 좀 뭐가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깨끗하게 하고 띄어내는데 좀 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골목에서 저렇게 큰 돌출 간판을 저희가 2년 동안 5개를 띄어냈습니다. 사실 좁은 골목에서 저렇게 큰 간판보다는 오히려 작지만 눈높이에 있는 간판이 비용도 저렴하고 또 손님들이 볼 때는 시인성도 높을 수 있습니다. 다음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2년 정도 하니까 뭐 한 20개, 30개의 집들이 이제 겉모양 굉장히 산뜻해진 거예요. 깔끔해지고. 근데 저희는 이제 원래 탄광에서 이제 야생화 마을로 이제 가려고 하는 그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야생화 마을답게 정원박람회를 통해서 좀 산뜻하게 바뀐 빈집에 집들에 좀 예쁘게 꾸며보자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예산을 이제 요청을 하고 이제 서로 이제 행정하고 주민 간에 이런 일을 하면서 신뢰가 막 쌓이는 거예요. 행정은 돈 조금 줬더니 뭐 성과 막 나니까 너무 좋고 막 어디 가서 장관상 막 받아오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일이 이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억
조금 넘는 이제 정원박람회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골목길 정원박람회를 주민이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정원박람회를 2년 동안 작년까지 해오고 있고요. 올해도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저는 그 마을에서 정원박람회를 올해 어떻게 할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건 노후주택이 이제 좀 예쁘게 바뀐 모습이라면 이제 더 큰 문제는 이제 빈집인 겁니다. 저희 18번가의 골목에 빈집이 너무 많았습니다. 3년 전에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까 골목에서 아카데미를 막 했었는데 사진으로 보면 되게 멋있잖아요. 근사해 보이고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마을회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부들이 뭐 공예 수업도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하게 되고 또 어디 손님이 와도 있을 곳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고안 로타리 클럽 건물이 있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시골에 가면 로타리, 라이오스 뭐 그런 클럽 건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거의 빈집이나 다름없죠. 뭐 한 달에 한 번 원래 할 때 한두 시간 쓰고 나머지는 문 잠가 놓고 그럼 동네에 이제 뭐 쓰레기통이나 이런 보기 싫고 이런 건 다 이 집 앞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회원들하고 이제 상의를 해서 우리는 이제 이런 공간이 너무 필요한데 단지 임대료를 낼 돈은 없다. 우리 마을이 뭐 돈 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제 흔쾌히 허락을 해 주셔서 무상으로 임대를 받고요. 또 무상으로 이제 할 수 있으니 센터에서 공모 사업에서 또 돈을 받아오게 수월해지는 거죠. 그래서 센터에서 수리비 5천만 원을 지원받아서 예쁜 마을회관을 만들게 됐습니다. 다음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것도 폐공과 사업입니다. 강원도에서 하는 폐광 지역에 한해서만 하는 건데요. 뭐 개인이든 어떤 협동조합이든 여기에 선정이 되면 첫 해 리모델링비와 창업비 1억을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2년, 3년까지 5천만 원씩 물론 심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최대 2억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할머니가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동네 슈퍼를 하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고는 이제 비어 있게 되고 점점 집이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제 동네에서 사진을 잘 찍는 청년이 있어서 이 친구가 이제 들꽃 사진관을 2019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여기는 이제 아까 그 주부들이 모여서 공예 수업이라는 걸 이제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배웠어요. 근데 1년, 2년, 3년 되니까 이분들이 점점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작품을 자랑도 하고 싶고 또 모여서 이제 할 수 있는 공방도 필요하고 판매도 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마찬가지로 폐공과 사업을 이용을 해서 이제 사업을 따오게 됐고요. 근데 공예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인건비가 비싼데 돈을 벌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공예 카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페를 통해서 임대료도 내고 수익도 얻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하고 또 마침 바로 옆에 지금 저희가 새로 만든 마을호텔 게스트하우스가 있는데요. 안으로 문을 내서 이제 아침에 이제 조식당으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여기는 이제 카페 바로 뒤에 보면 또 한 15년째 방치되어 있던 폐가가 두 채가 있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이제 손을 안 대고 있었던 이유는 바로 앞에 누가 길게 이렇게 땅을 사버렸어요. 그러니까 저 집을 허는 순간 집을 못 짓는 맹지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몇 천만 원 들여서 집을 철거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주인에게 부탁을 해서 예쁜 정원을 만들 테니 무상으로 임대를 부탁을 했고요. 또 집주인도 자기가 쓸 수가 없는 땅이니까 무상으로 마을에서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읍에서 이제 1,500만 원을 가지고 철거를 하고 센터 공모 사업에서 3천만 원을 받아와서 예쁘지만 또 아담한 그런 정원을 만들게 됐습니다. 다음요. 이제 이거는 이제 지금 마을호텔의 1호점 게스트하우스로 쓰고 있는 데인데요. 이건 이제 강원도의 폐공과 사업이 아니라 도시재생 사업에서 이제 소규모 재생 사업. 그 사업비에 이제 선정이 돼서 2억을 지원받았고요. 그걸 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고기구이집을 예쁜 게스트하우스로 바꾸게 됐습니다. 다음요. 이렇게 이제 3년 동안 사실은 빈집이
굉장히 많고 또 저녁이 되면 너무 어두워서 사람들이 다 큰 길로 돌아다니던 사람이 안 다니는 골목이 이제 지금은 되게 예뻐진 어떤 분들은 이제 가끔 그러세요. 유럽의 어떤 마을에 온 것 같다. 이제 여름에 되고 이제 꽃 피고 이러면 되게 이뻐졌어요. 다음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그 3년 동안 해왔던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공유 자원도 많아졌고 또 사람도 굉장히 많이 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엮으면 근사한 뭔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이제 저희 마을을 도와주시는 강경환이라는 분이 영화 감독이신데요. 그분이 이제 아이디어를 마을 호텔을 내게 됐고요. 또 마을 주민들이 이제 그걸 받아서 이제 다음요. 작년 5월부터 이렇게 마을 호텔을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이 마을 호텔은 이제 누가 운영하냐면 바로 마을에 있는 상인들, 주로 상인들로 구성된 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투숙하시는 손님, 여행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가정집에 있는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각자 자기가 상가를 운영해야 투숙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서 이분들이 모여서 출자를 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사실 뉴딜 사업에 보면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는 사실 만들라고 해서 만든 게 아니라 만들어야 되니까 만든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누가 의무적으로 만드는 것과 만들 수밖에 없어서 만들 때는 절실함이 있기 때문에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다음요. 마을 호텔을 좀 개념을 보자면 우리 이제 누워있는 호텔이라고 표현하는데 골목길이 어떤 그 호텔의 엘리베이터나 복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다 보면 엘리베이터 골목길을 따라가다 보면 예쁜 게스트하우스도 있고요. 다음요. 뭐 카페나 어떤 테라스 또 마을에 가는 손님들에게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되고요. 체험도 할 수 있고요. 또 지역 청년을 운영하는 사진관에서는 추억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집이나 고기구이집, 한식집, 다양한 지역에 있는 맛집들은 또 호텔로 치면 레스토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골목길 정원박람회라든지 짜장면데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그런 행사나 이벤트들도 다 손님에게는 즐거운 추억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요. 그래서 이제 저희 투숙하시면 저렇게 숙박 영수증을 드립니다. 그럼 뒤편에 보시면 우리 회원상가로 가입하신 분들이 전화번호와 메뉴 아니면 상품들을 다 소개해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주로 보통은 10% 정도 할인을 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마을 호텔에 투숙했다는 이유 하나로 10%를 다 할인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역 기업하고 협업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하이원 리조트하고 협약을 해서 거기에 부대 시설을 40%까지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탄 아트마인 같은 경우도 50%까지 할인을 해주고 있고요. 입장료 여기가 13,000원인데 6,500원. 그러니까 주민들에 가면 그렇게 싸게 해줘요. 그러니까 투숙객은 주민들처럼 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다음요. 그리고 이제 그 정원박람회를 하면서 밤에 너무 어두워서 주민들이 이제 LED 야생화 공예를 배웠습니다. 저렇게 밤에 불이 들어오게 예쁘게. 그걸 이제 투숙객이나 어떤 단체 여행객들이 오면 주민이 직접 배웠기 때문에 그분들이 강사가 돼서 이분들에게 선물도 드리고 물론 이제 체험비를 내셔야 돼요. 네, 다음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저희가 개인 기업이 아무리 열심히 잘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중앙 언론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는 마을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이기 때문에 전 중앙 단위의 어떤 매스컴에도 나올 수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마을 호텔이라는 아이템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좀 운영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론에서 신기하죠. 또 이분들은 또 시청률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광고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네이버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광고가 되면 이제 호텔 예약이나 이런 걸 하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지역 정보를 알리고 있습니다. 다음요. 구조를 잠시 좀 보자면 마을에 이제 흩어져 있는 우리 자원들, 회원 상가들 이분들은
그동안 자기가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57년째 이발소를 하시는 사장님도 있고요. 30년 넘게 중국집을 하시는 형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원래 경쟁력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 분야의 최고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자기가 하던 일을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호텔에 오시는 투숙객들에게 할인을 해주거나 특별한 서비스를 해주면 되고요. 그러면 협동조합이 하는 일은 아까 보여드렸던 지역 브랜드를 만들고 홍보 마케팅을 함께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지역 안에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요. 이 지도가 이제 고한읍 시가지 좀 지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간에 있는 분홍색이 18번가 한 400m 구간이고요. 위에 민트색이 이제 구공탄 고한시장, 그리고 아래쪽 노란색이 이제 주거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18번가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상가들이 이제 협업을 해서 협동조합을 했다고 하면 지금 위아래에 있는 마을들도 함께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손님들한테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집이면 심사를 해서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마을 호텔이라는 건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상가나 마을 자원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장 가능성이 굉장히 큰 혁신적인 사업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요.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인데요. 그러면 이제 저희 영업을 보시면 사실 요즘 숙박이나 여행업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그거 한번 이제 대유행 들어가면 거의 다 취소됩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 요즘 같은 경우 한 조금 나아지니까 60%까지 투숙률, 주말에는 방이 없고요. 그렇게 이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작년 한 해 동안 주민자치나 도시재생 견학단이 한 100회 이상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거의 찾아오지 않았던 골목길이, 무서워서 피해 다니는 골목길이 연간 10만 명 가까운 분들이 방문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 투숙객들의 방문 이제 평가도 좀 좋은 편인데요. 마을하고 호텔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언밸런스한 단어가 조합된 건데요. 근데 이제 마을이라고 생각하고 호텔에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호감도가 높고요. 다만 이제 시골에서 오신 분들이 야, 호텔이 있는데 왜 이래?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고요. 다음요. 그리고 이제 운영을 해보니까 손님들이 이제 이런저런 요구들을 하세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손님들이 좋아야 재방문도 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요즘 취사가 가능한 반응을 찾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마을을 보는 것과 또 그냥 보는 건 천지 차이기 때문에 마을을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렇다고 제가 맨날 쫓아다니면서 이 얘기를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요.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2호점을 올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이것도 맹 이제 사회적 경제 지원책인데 주민 창업 기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취사가 가능한 2호점을 지금 설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들꽃사진관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그 동네 형님이 이제 소유하던 집이었는데 작년에 지역재단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년에 1호점을 들꽃사진관을 매입을 했고요. 이제 거기는 이제 새가 이제 앞으로 영원히 안 오르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4층짜리 건물을 18번가에 안에 있는 거 하나 더 샀습니다. 거기에 이제 마을호텔 객실과 또 갤러리, 또 마을 박물관을 지으려고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이제 저희가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어떤 사업에 선정된 것도 아니고 주민들만의 힘으로 마을을 바꿀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라고 하면 사실은 처음부터 조직화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을 하면서 서로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함께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실 거버넌스란 말이 도시재생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공동의 사업을 완성시켜가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조직표를 짠다고 해서 그게 가동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작은 이런 꽃 심는 것부터 청소하는 것부터 또 한 집 한 집을 채워가는 과정들,
이런 작은 협업들이 모이면 결국 이제 거버넌스, 실제로 작동하는 거버넌스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 저는 뉴딜 사업이 이제 올해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작년 말에 선정이 돼서 사실 처음부터 마을 호텔을 하려고 했다고 하면 아마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한 집 한 집 또 하나의 일들을 이제 완성시켜가는 개별 사업들이 나중에 모여서 선이 되고 면으로 돼서 마을 호텔이라는 마을 사업이 완성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사실은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생각들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 5명 이상만 모이면 협동조합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모두가 사장님이고 모두가 종업원인데 사실 분배는 똑같이 해야 되고 의사결정도 똑같이 해야 되고 사실 그거 아무도 안 하는, 그래서 만들어 놓고 나면 나중에 거의 작동하지 않는 협동조합이 많죠. 그래서 좀 부정적이었으나 이걸 하면서 이제 사실 사회적 경제의 이점들을 굉장히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사실 마을 사업을 하면서 돈도 벌고 지속 가능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자리 잡는 데까지 지금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요. 어떻게 보면 마을 만들기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세수하고 일터에 나가고 저녁에 와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런 일상적인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기간이나 시간 동안 누가 사업을 통해서 하면 사실 우리가 만약에 오늘 5끼를 먹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 굶을 거야 그럼 나중에 몸 다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매일매일 일어나는데, 저 사진에 보면 뒤에 있는 분은 빨래를 널고 계시는데 앞에 있는 할머니는 꽃을 심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 앞에 있는 거는 이제 마을 재생 일을 하는 거예요, 저분은. 뒤에 있는 분은 매일같이 내가 빨래도 하고 먹고 밥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죠. 이게 다 구분이 되지 않는, 그렇게 이제 이렇게 매일같이 하는 일이 3년, 4년 되면 마을이 어떻게 안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마을 재생은 일상처럼 진행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요. 저희가 이제 꿈꾸는 우리 18번가의 미래는 골목길에 있는 자원들을 이미 하고 있는 마을 호텔을 접어서 핸드폰 안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앱 형태로 만들고 전국에 있는 손님들이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마을 호텔의 앞으로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가 사실은 모이기는 1시에 모여가지고 하는 바람에 사실 점심을 다들 못 드셔서 그런지 발표와 앞에서 하신 두 분 다 너무 힘이 없으신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 시간이 되게 졸릴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자, 마지막에 우리 전은호 센터장님 하실 때는 좀 힘이 나시니까 좀 기운 좀 내시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근데 우리 이제 마을 호텔을 보니까 저는 되게 인상적인 게 연결하라가 사운이에요. 네. 예,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계속 연결하는 그런 것들을 사원으로 삼는, 근데 그것도 다 주민들이 다 같이 정하신 건가요? 제가 제안을 했죠. 또. 네. 근데 저는 우리 정석관 사무총장도 그러시지만 지역의 활동가 한 분이 그렇게 사무총장님으로 그 상임 이사님이 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그렇게 애써주신 덕분에 지역이 정말 많이 바뀌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마을 호텔을 보면서 느껴졌고, 또 마을 호텔도 마지막에는 그런 지역의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고 하셔가지고 이 두 지역이 비슷하구나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 우리 전우 선사님 또 말씀해 주시겠지만 사회적 경제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먹고 살기 힘들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이거 먹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건백협동조합은 아마 제일 여기서 돈을 잘 버는 곳이 아닐까. 목포에서 제일 잘 나가고 요즘 제일 잘 나가는 그런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 발제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실 텐데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지금 발표를 듣고 그러신 게 있으시면 저희 채팅창에다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걸 나중에 모아서 질의응답 때 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마지막 발제. 자, 목포 센터장님, 전우 센터장님, 이제 좀 힘을 내셔서 네. 모아서 이거 끝나면 제가 맛있는 샌드위치 사드릴 테니까 힘내셔서 발표해 주세요.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세 번째 발제를 맡은 목포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전은호입니다. 앞에 두 사례 너무 재미있게 의미 있게 들었고요. 그 세 번째 사례는 목포의 이야기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에서 주민분들이 함께 마을에 펍을 만들고 또 마을에 스테이를 숙소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사례인데요. 아마도 시간이 제가 조금 주어진 시간이 좀 촉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준비해온 부분은 한 30분 가량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당겨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스토리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실까요? 예. 시작은 축제에서 시작을 했어요. 건맥 1897 협동조합의 앞에 건맥 1897. 먼저 1897은 목포가 개항을 한 연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명도 그렇고 그 지역에서는 1897이라는 숫자를 많이들 사용하고 계세요. 건맥은 뭐 이렇게 맥주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치맥처럼 건어물과 맥주를 결합해서 이제 건맥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저희가 맥주 축제를 열었습니다. 실제로 축제가 기획된 거는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서 활성화 계획, 그 활성화 계획 안에 골목상권 활성화라고 하는 차원으로 계획은 됐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축제나 이런 이벤트들을 생각할 때 굉장히 일회성 사업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또 많이 지양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도 사실은 이 축제가 한 번만 하고 그칠 축제라면 뭐 이렇게 또 열심히 준비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도 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축제를 하자, 그리고 축제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서 상인분들과 주민분들의 어떤 움직임들이 예사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느꼈어요. 목포에 건해산물 상가거리가 있는데요. 그 건해산물 상가거리의 구성원들은 대부분이 해산물 조합의 조합원 분들이셨어요. 해산물 조합이 목포에서 한 1950년 초반에 설립이 되게 됩니다. 부산보다 한 2, 3년 먼저 설립됐다고 되게 이렇게 자랑스러워들 하시는데, 그 해산물 조합의 상당 부분의 조합원 분들이 모여 계시는 곳이 건해산물 상가거리고요. 상인의 구성은 한 20년 전부터 이제 운영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이 상인의 분들이 조합 활동부터 해서 쭉 그동안에 관계를 형성해 오면서 이 마을에서 이제 사업도 하시고 거주도 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 간의 어떤 관계 형성,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축제 하나 하는 것도 그냥 허투루 하는 게 아니라 이왕에 손님들 오신다는데 평소에는 잘 오지 않는 거리지만 제대로 준비해보자 라고 하시면서 스스로들이 안주거리도 만드시고, 또 손님들 오시면 선물도 줘야 되니까 김이며 멸치며 다시다 뭐 이런 미역 이런 것들을 선물로 내주셨는데, 사실 그 선물의 시가가 축제 준비금보다 더 많았어요. 예, 그 정도로 열정들을 가지고 준비를 해주셨고요. 다음 화면 보시면 저희가 이제 건해산물 상가거리인데요. 저 제일 끝에 가운데 쪽이 이제 무대로 막혀져 있는데 바로 바다입니다. 그래서 선창가 바로 옆에 있는 건해산물 상가거리고, 저희가 테이블 두 줄을 쭉 놓고 손님들을 기다렸어요. 사실은 좀 많이 오실까 우려도 좀 있었어요. 이 거리를 목포 시민분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여기는 대부분 도매상가가 중심이기 때문에 소매인들이 그렇게 많이 방문하는 곳은 아닌 특징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나름 또 홍보도 상인분들이 스스로들도 열심히 해주셨고, 그래서 일단은 기다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9월 한 28일쯤 되는 가을 날이었는데요. 다음 화면 보실까요? 네, 한 2시부터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한 1시간, 2시간 정도 되니까 준비된 테이블들은 대부분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분들도 상당 부분 좀 놀라 하시는 눈치였고, 저희도 그랬죠. 어디서 이렇게 목포 시민분들이 다들 어디 계셨나 싶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그날 도매상에서 한 10% 할인은 굉장한 할인인데
손님분들한테 건어물 할인해주자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 물어보니 장사는 하나도 안 되셨대요. 왜냐면 본인들이 노시느라고 장사 안 하시고 사람 구경하시고 같이 막 맥주 드시고 하시느라고 예, 그만큼 굉장히 좋은 날이었어요. 다음 화면 보시면 밤 늦게까지 우리 어디가 이렇게 연상되세요? 을지로 우리 이제 꽃붙집 골목 연상되죠. 목포의 오래된 상가 거리에도 이런 장면들이 연출됐어요. 다들 굉장히 이제 약간의 어떤 흥분과 고무됨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축제를 마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이 거리를 가니까 상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다음 축제 또 언제 할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축제의 어떤 느낌들이 굉장히 좋으셨구나 싶었고 주민분들과 상인분들이 이렇게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적극적으로 참여도 해주시고 추가적으로 뭔가 더 열심히 뭔가를 이렇게 기대하는 이런 분위기를 재생사업하면서 좀 느끼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기운을 어떻게 하면 이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하면서 상인분들하고 이제 약간의 다음 스텝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다가 자연스럽게 앞에서도 이제 보셨지만 건해산물 상가들이 쫙 밀집해 있는데 저희가 건맥 축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건어물은 잔뜩 있는데 맥주집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었는데 그러고 보니 이 거리 일대에서는 저녁에 맥주 한잔 할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이 거리 가운데에 비어있던 3층짜리 상가 건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 건물 1층을 빌려서 맥주집을 하나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여쭤봤더니 다들 좋아라 하셨어요.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다음 페이지 보시면 맥주집을 만들어서 운영하기 위한 이제 마을에 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창립총회를 하고요. 9월 28일에 축제를 하고 12월 4일에 창립총회를 했으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뭔가 일이 좀 진척이 된 거죠. 왜 그랬냐면 굉장히 저희는 이 일이 가볍게 생각했어요. 뭐 1층 나름 깨끗하고 그냥 빌려서 대충 테이블 몇 개 놓고 꽃붙집 하면 되지 않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협동조합 설립하면서 저희가 목표를 한 2월 정도로 잡았어요. 2월에는 오픈할 수 있겠다 싶었죠. 그리고 나름의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을 건맥이라고 하는 것들을 브랜딩하고 그리고 동네 골목 상권을 활성화시키는데 주 역할을 해보자 라고 하는 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희가 그래서 이제 설립을 하고 주민분들을 초대했죠. 우리 협동조합 설립해 왔어요. 어머니 아버님 오십시오. 이제 우리가 마을에 펍을 만들 건데 여러분들 같이 해 주셔야죠 라고 하면서 애초에 이제 마을 호프집 만들자라고 한 거는 다들 알고 계시고 함께 하자고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설명회도 해드리고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날 당일에 오셔서 모두 다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을 해 주셨습니다. 그날 한 40~50명이 이제 직접 오셔서 사인하시고 막 이렇게 현금 이렇게 입금도 해주시고 하셨거든요. 저희가 최소 출자금이 50만 원이었고 목표로 한 게 한 5~6천 정도였어요. 사업비로. 그러니까 임대료도 사실상 거의 들지 않은 상황이었고 인테리어 그냥 간단하게 해서 진행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 정도를 이제 예상했었는데 100여 분의 주민분들이 한 7천만 원 가량의 출자금을 모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요 바로 보이는 안신상사 1층 저기가 이제 저희가 타겟으로 했던 바로 그 공간입니다. 큰 현수막에 2월 중 오픈 이렇게 써 있죠. 예, 정말 금방 오픈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다음 이제 화면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이 오픈을 어떻게 할지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이왕에 하는 거 이왕에 하는 거 조금 인테리어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견적을 내는데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견적이 욕심들이 이제 있으신 거죠. 그래서 예상보다 더 많은 견적이 나오는 과정에서 야 이거 남의 건물에 이렇게까지 예산을 써야 돼, 돈을 써야 돼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럼 뭐
차라리 우리 건물이면 몰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자연스럽게 그러면 사버릴까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마침 건물주분도 뭐 마을에서 산다고 하면 이제 매각의 의사가 있다 하셔서 덜컥 계약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계약을 할 때는 도시재생 사업지 안에서 건물을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시재생 기금이라고 하는 좋은 수단이 있었기 때문에 역시 쉽게 생각하고 도시재생 기금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기금에서 그 사람 안 다니는 그곳에 마을 호프집을 운영하신다고요? 본인들이 봤을 땐 사업성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다시 반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잔금 납부일은 다가오는데 기금 담당자하고 실랑이를 계속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포기를 하고요. 포기하고 저희가 그때부터 건물 매입과 리모델링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한 아주 험난한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 부분들 조금씩 설명드릴게요. 다음 페이지. 맨 먼저는 저희가 사업자로서 사업 경영의 실적이 없잖아요. 이제 막 설립된 협동조합이니까. 그래서 이 사회적 경제 조직에게 특례적인 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신용보증기금에 똑똑 문을 두드립니다. 담당자분 현장에 오셔서 걱정도 많이 해주시긴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100명의 주민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뭔가를 한다고 하니까 나름 또 열심히 해보시라고 하는 의미로 5천만 원의 특례 보증을 받게 되고요. 중도금을 냅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더 이상 이제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상황들이 여의치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일반 시민분들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펀딩을 좀 받아봐야겠다 싶어서 비플러스라고 하는 펀딩 플랫폼에 저희의 이야기를 올립니다. 그리고 한 6천만 원 정도의 자금이 시민들로부터 펀딩이 되어서 우리가 거의 이제 잔금을 납부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또 하나 감사한 거는 비플러스하고 MG 새마을금고하고 협약을 좀 맺어놓은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지역에서 의미 있는 사회혁신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MG 새마을금고가 비플러스 펀딩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이자죠. 저희가 내야 할 이자를 대신 납부해주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었는데 MG 새마을금고가 저희 스토리를 그래도 좋게 봐주셔서 이자를 대신 납부해 주시겠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무이자로 6천만 원을 이제 조달하게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MG 새마을금고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이 과정에서도 사실 자금이 충분하게 다 완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근데 마침 또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라고 하는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저희 건맥의 이제 사례를 소식을 듣고 현장도 오시고 또 어떻게 하면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해 주시다가 그동안에는 취급하고 계시지 않던 상품이었는데요. 저희를 위해서 별도의 상품을 새로 만드는 상황까지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비플러스에서 펀딩이 성공하면 그 성공한 금액의 2배를 매칭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6천만 원 성공하고 1억 2천을 추가적으로 조달받으면서 잔금을 납부하고 드디어 1층 리모델링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동네에 있는 신협, 목포는 이제 꿀벌 신협인데요. 꿀벌 신협에서 운영자금 쪽으로 상생협력 대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에게 특화된 상품인데요. 그것을 또 활용해서 운영자금도 확보를 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1층을 리모델링 하는 부분까지는 이제 들어갔는데 건물이 원래 3층이었고 2, 3층은 예전에 여인숙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왕이야 하는 거 전체 건물을 1층은 펍을 하고 2, 3층은 이제 마을 숙소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아서 2, 3층은 잠시 보류를 했다가 마침 행안부의 지역자산화 사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처럼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물을 사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일련의 사업들을 지역 자산화로 정의하고 그 사업을 지원해주는
정책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과 너무 잘 맞아서 신청을 하게 되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필요했던 자금 약 5억 원 가량을 행안부 지역 자산화 사업으로부터 이제 조달받게 됩니다. 행안부에서도 이제 한 60여 개 팀이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20개 팀을 선정을 했는데요. 20개 팀 선정한 곳 중에서 그래도 건맥의 케이스가 되게 본인들이 봤을 때도 좋은 지역 자산의 사업으로 보셨나 봐요. 나중에 선정된 보도자료를 뿌릴 때 아까 보셨던 사진이죠. 우리 축제했었던 사진을 활용하시면서 건맥이 심사에 선정됐다고 소개를 좀 대표적으로 또 해주셨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저희가 약 한 7억 몇 천만 원 가량의 자금을 조달받아서 매입 후 리모델링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한참 이제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이 과정에서 재미난 장면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실제로 공사를 이제 하는 왼쪽 아래 사진 있잖아요. 저게 이제 공사 현장의 사진인데 시야가 확보되는 곳에 이제 가게가 있거든요. 그 가게 앞에 매일 아침만 되면 우리 어르신들 세네 분이 항상 앉아서 오전에는 이제 이 공사 현장을 감독하는 것이 주 업무가 되셨어요. 물론 저희가 뭐 그걸 부탁한 것도 아닌데 실제로 본인들이 투자하고 본인들이 주인이 되어야 할 그 공간이 새롭게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시니까 그게 이렇게 좀 뿌듯하셨는지 또 일하는 사람들이 미심쩍었는지 항상 이렇게 앉아서 지켜보시고 우리 일하시는 분들 식사하러 가시면 335 공간으로 들어가서 점검도 하시고 그런 일들을 저희가 옆에서 보면서 사실 자산화를 앞에서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지역 자산화라고 하는 것이 마을의 주민이 주인이 되는 과정이잖아요. 실제 재생사업에서 주민분들에게 참여하자, 뭐 주도하자 이런 이야기하고 교육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 변화를 체감한다라고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의 점에 불과한 지역자산화 프로젝트이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분들이 주인이 되어가는 과정들을 같이 경험하고 느끼는 것은 되게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집 앞을 소독하시다가 우리 펍 앞으로 오시잖아요. 우리 같이 조합원 분이신데 항상 이렇게 본인의 건물이 하나 더 늘어난 느낌이죠. 그래서 뭐 최근에는 또 한 4시, 5시 정도만 되면 상가들은 거의 대부분 문을 닫습니다. 근데 그쯤 되면 이제 우리 상인의 조합원분들은 저희 펍에서 항상 오셔서 일과를 마무리하실 때 술 한 잔씩, 맥주 한 잔씩들 하시면서 담소도 나누시고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참 뿌듯하기도 하고 의미 있는 일이다 싶기도 합니다. 다음 화면 볼까요? 공사를 하고 저희가 7월 17일, 작년 7월 17일에 건맥펍이 오픈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극심한 상황이어서 사실 대부분 이제 또 많이 조합원분들 다 모시지는 못했고요. 한 40-50명 되는 분들이 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고 서로 격려하고 하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실까요? 저희 공간 안에는 조합원분들을 기념해 드리기 위한 그리고 기념장과 그간의 스토리들을 담은 이야기들이 공간 곳곳에 이렇게 인테리어로 활용이 되어지고 있고요. 다음 화면 보실까요? 네. 11월부터 건맥 스테이가 이제 오픈이 됐는데 10월 마지막 날 저희가 오픈식을 또 옥상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또 마을분들, 조합원분들 또 축하해 주러 오신 지역의 이제 유지분들이 함께 또 응원을 하는 장면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예, 저희 이제 펍이랑 스테이가 정상적으로 오픈돼서 운영되는 장면입니다. 다음 페이지. 네, 저희 협동조합은 이제 100명으로 일단은 딱 닫아놓고 여러 가지 절차들을 이제 진행을 했고요. 원래 협동조합이 조합원이 변경이 되거나 또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면 복잡합니다. 이게 행정 처리 같은 것들이. 그래서 저희가 설립하고 공사 들어가고 나서 한 1년간은 이제 조합원의 변동은 가급적 좀 지양을 했고요. 올해 이제 봄부터 이제 신규 조합원분들을 이제 모집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이제 오픈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90% 정도 되는 분들이 지역의 주민, 시민분들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협동조합은 조합원분들의 이익을 그래도 이제 우선적으로 고려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합원 혜택은 상시적으로 저희 이제 펍에 오시면 10%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고요. 배당 가능한 이익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출자금의 최대 10%까지를 배당해 드리는 것으로 이제 정관이 짰습니다. 그리고 우리 협동조합은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이 축제를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목표들을 가지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지역기금을 적립을 해서 축제 기금으로 도시재생이 끝나면 축제 기금이 따로 이제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협동조합이 돈 벌어서 축제하자 이렇게 이제 하셨고, 또 골목상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 저희 협동조합의 고유한 역할들을 좀 자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예, 저희가 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계속 나왔던 이 지역 자산화에 대한 개념적인 의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조금씩 스킵을 좀 해볼게요. 넘어가 볼까요? 개념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왜 해야 되느냐? 앞에서도 사례에서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실제로 주민이, 시민이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인식도 그렇지만 우리의 행동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도시의, 마을의 주인이 되는 과정들을 경험하면 그게 재생이 됐던 지역의 어떤 다른 발전에 참여하는 행위들이 됐든 적극적으로 책임 있게 행동하는 주민들로 우리가 스스로들이 변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보실까요? 다음 페이지. 예. 어떤 그 문제의 해결들이죠. 실제로 우리가 도시나 지역 단위에서 지역이 발전되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고, 그리고 재생의 어떤 목표도 거기에 좀 방점도 찍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또 부작용들도 나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을 사전에 좀 제어하고 차단하고 또 긍정적으로 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자산화의 의미가 또 있다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주요한 수단이죠. 그러니까 사적 욕구나 또는 공공의 과도한 컨트롤 또는 비유연적인 어떤 활용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대안으로 공동으로의 어떤 소유나 운영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재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자산화가 갖는 의미들인데요.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그리고 점적인 어떤 대안을 넘어서 면 단위의 장소적 대안으로, 그리고 주민분들이 뭔가 이렇게 혜택을 받기를 또 간접적인 어떤 정책의 수혜를 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개인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적 대응이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자산화가 위치하고 있는 부분의 의미가 또 있다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예. 그리고 자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의미가 있어요. 항상 우리가 그동안 재생 이전의 개발 시기에서도 그랬지만 항상 지역은 결핍된 곳, 뭔가 부족한 곳, 우리가 채워줘야 하는 곳. 그래서 관이나 전문가들이 채워줘야 하는 대상으로 지역을 보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들이 좀 과거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것들을 갖고 있고 역량이 있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산적 개념의 접근이 미래적 정책의 어떤 목표 설정이나 집행 단계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잘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재생을 하고 있는 이유, 그 재생을 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의 방식들이 계속 적용되고 결합되는 이유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구성원들이 잘 살기 위한 거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그런 측면에서 커뮤니티의 웰스가, 지역 공동체의 부가 좀 형성되고 또 커져가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자산화는 주요한 수단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런 측면에서 사람을 중시하고 어떤 민주적인 오너십들,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는 이런 구조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어떤 지역의 부가 주민들에게 지역 공동체에게 골고루 분배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낸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이 솔루션, 해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역의 소유권에 기반해서 경제적 파급력을 증대시키자. 이왕에 재생할 거 커뮤니티 오너십, 지역의 오너십들을 조금은 더 확대시켜 나가자. 그리고 그것을 누가 하느냐? 지역 안에 있는 주체들의 역량에 기반해서 풀어가 보자. 세 번째는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100% 공공자원에 또는 외부 자원에 의존하는 형태로 재생하지 말고 주민들이 스스로 본인들의 주머니에서 지역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자꾸 기회를 주자라고 하는 측면이죠. 오늘 다룬 세 가지의 사례들은 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정책적 방법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예, 요거는 스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마지막 정리하면서 실제로 이런 지역에서 자산화를 추진을 하면서 갖게 되는 어떤 고민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나타나는 그런 고민들일 텐데요.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공간의 물리적 토대를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운영 구조를 만드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저희 협동조합 같은 경우 건맥협동조합이 초반에 축제 이후에 호프집을 가볍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펍과 위의 스테이를 잘 운영하기 위한 운영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미흡했던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초기 몇 달은 그 구조를 좀 제대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상근하시는 분들 3분, 그리고 이제 시간제로 한 3분 정도가 이제 운영하시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좀 잡아가고 있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갖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현사님은 잘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사실 이제 매출이 초기에 비하면 상당 부분 좀 감소한 건 사실입니다. 올 초 봄부터 조금씩 회복세는 보이고 있는데요. 잘 돼야죠. 잘 되기 위해서 좀 더 서비스의 어떤 질이라든지 좀 제품의 질들을 좀 저희가 높일 그런 과제들도 이제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금의 상환은 저희가 최근에 이제 B+ 아까 저희 자금 조달 중에 크라우드 펀딩한 부분은 이번 달에 상환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또 내년부터는 조금씩 원금 상환이 도래하는 부분이 있어서 열심히 이제 돈을 벌어야 되고요. 예. 마지막으로 건맥 1파우치 협동조합의 설립의 이유이기도 한데 협동조합을 통해서 지역이 활성화되고 공동체성이 더 강화되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들이 더 확장하기 위해선 지역에 있는 다양한 협동조합들 간 또는 지역의 기업들 간의 협력이라고 하는 과제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또 이 과정에서 저희 이제 중간 지원 조직,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어떤 일을 했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되게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계실 텐데요. 뭔가 지원을 하는 기구로서의 역할들도 한 번씩 상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감대를 형성하는 차원에서 이제 저희가 의제를 발굴하고 그 의제를 풀어가는 구체적인 사업, 저희는 이제 축제부터 시작을 했지만 이 사업들을 추진해 가면서 거기에 구성원들, 상인회분들, 주민분들이 다음 스텝들을 밟아가기 위한 준비되는 과정으로서의 나름의 조직화의 과정들을 센터가 좀 도왔던 것 같고요. 행정적으로 지원을 좀 많이 해드렸죠.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부분도 좀 서투시고 잘 모르시는 부분들도 있으시고 또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지금 2021년도에 행안부 마을기업에 지정이 됐는데 그 마을기업 지정되는 과정에서의 도움 같은 것들도 센터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렸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자원을 연계하는 부분인데요. 앞에서도 저희가 출자금 외에 나머지 자본들을 조달하는 과정이 꽤나 좀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역에 계신 분들이 직접 이렇게 추진하기에는 정보의 한계도 있고 경험도 이제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자금을 연계하는 방안들, 사회적 금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부분들을 지원을 해드린 것 같고요.
또 행안부의 지역자산화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도시재생 사업하는 구역 안에서 지금 벌써 한 4개의 협동조합이 이제 신설돼서 운영 중인데 그 협동조합들뿐만 아니라 지역의 산지에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 또 지역의 오래된 노포들, 기업들 이런 부분들을 하고 서로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좀 이렇게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과정들을 좀 돕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도시재생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지역에 계신 분들이 스스로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시면서 지역의 발전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활동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뭐 간단하게는 그렇습니다. 마을의 변화, 어떤 재생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적 솔루션의 하나는 뭐 정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주인이 되면 마을은 꼭 변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공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면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런 너무 좋은 발제 내용들 다 너무 지금 다 감명 깊게 들었는데요. 건맥협동조합 대단하시네요. 진짜 여러 가지 일들 많이 하시는데 지금 저희 지인들도 그렇고 다들 말씀하시는 게 사실 이게 코로나만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여기 많은 분들을 모시고 그 자리에서 정말 질의응답을 하면은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진짜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여건에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너무 아쉬운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질의응답이 너무 안 들어올까 도 사실 걱정을 했었는데 또 그 와중에 또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을 해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질의응답을 사실 저도 궁금한 게 많거든요. 저도 궁금한 게 많은데 저는 나중에 여쭤보는 걸로 하고 우선 오늘 주신 분들의 질의응답 궁금한 거를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서울 소공인 사회적협동조합의 질의응답에는 고양이 급식소 사실 다른 두 사회적 협동조합하고 물레동에 있는 서울 소공인 협동조합이 조금 다른 게 있다면 건맥이나 마을호텔을 서비스업을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인데 사실 저희는 주민을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저희 대상은 사실 기업이죠. 사실 건맥도 저희 기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맥주, 수제맥주, 컨슈머 저희 합니다. 필요하시면 목포 맥주 만드신다 하시면 저희한테 주문해 주시면 되고요. 마을호텔도 혹시 뭐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그래서 저희도 저희 고객으로 모시겠습니다. 두 협동조합을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좀 저희랑 약간 고객층은 다르지만 주민이 하신다는 게 너무 다 같고 그리고 또 말씀하셨지만 이게 일부러 의무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공협동조합에는 유일하게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서 길고양이 급식소에 대한 질의가 하나 들어오셨는데 되게 의미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그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앞으로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올해 계획이 어떤지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좀 대답해 주시죠. 네, 그럼 작년에 그 포스코 건설과 같이 진행했던 길고양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캣맘하고 포스코 건설 임직원분들한테 굉장히 큰 호응을 얻어서 포스코 그룹 차원에서 더 냥이라는 브랜드를 시켜서 유튜브 영상 채널도 4개 정도 제작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1차 길고양이 급식소 사업에 이어서 2차 사업은 뭐 저희가 정하는 건 아니지만 현재 포스코 건설과 논의 중인 거는 파주에 있는 헤이리 마을 일대에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작년에 제가 사는 서대문이랑 뭐 도봉구에 이제 사실 16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디자인 너무 예쁘다고 그래서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리고 그 캣맘들이 굉장히 호응이 되게 좋으셔가지고 사실은 사실 주민들하고 같이 체감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사업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소공인분들이 사실 저희가 공동 작업장이 없어가지고 길에서 작업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저희가 되게 부러운 두 지역은 부러운 게 빈집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저희 물레동은 서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거지가 아니다 보니까 빈 곳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앵커도 간신히 2개를 확보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다 매입을 해야지 돼서. 그래서 저희가 공동작업장이 없다 보니까 길에서 사실 작업을 하시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어려움은 어떠셨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제작 과정이라는 게 한 개의 업체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철판에 대한 절단, 그리고 용접, 그리고 조립에 대한 부분이 납기일이 엄청 짧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동시에 한 공간에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는 앞서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동 작업장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 보니까 차가 다니는 길에서 했습니다. 또 아침 7시부터 저녁 12시까지 뭐 제작을 진행을 하면서 매우 위험한 상황에서 안전사고, 그러니까 사고 없이 마무리는 짓게 됐지만 그런 공동 작업장에 대한 필요성은 이번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느끼게 됐습니다. 자, 질문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을호텔에 대한 질문이 좀 들어왔는데, 협동적으로 하시면서의 그런 상호 서로 소통하시거나 의견을 조합하시는데 어떤 어려움은 없으셨는지에 대한 질문이 좀 있었거든요. 혹시 사례가 있으시면 하나만, 에피소드가 있으시면.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도 했던 건데, 이게 지금 뉴딜 사업은 반드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게 돼 있거든요. 만들려고 해서 만들면 작동이 안 돼요.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마을 만들기를 청소부터 시작하신 분들이잖아요. 처음엔 모임이 한 20 몇 명 됐다가 그 다음 주에는 사람이 반으로 줄고 저희도 그런 경험 다 했어요. 나와봤더니 자기한테 들어간다니까 안 나오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걸 한 두세 번 물갈이를 한 거죠. 그러면서 결국 3년 지나니까 정말 핵심 인자들만 남는 거예요. 그분들이 모여서 만든 게 바로 협동조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특별하게 내가 이익을 취하려는 것보다 내가 뭔가를 좀 더 할게라는 마음이 좀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게 굉장히 지금 쉽죠. 그러면 정예부대만 남으신 거네요. 그러니까. 네. 네. 많죠. 처음에는 저 혼자 시작했는데 지금은 11명의 조합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네. 그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어려운 동의해주고 일입니다. 해주시고. 네. 네, 그럼 질문이 또 있습니다. 아까 이렇게 마을 호텔의 그 18번가를 작업을 하실 때 보면은 사실은 주민들도 막 같이 하셨지만 네네. 작가분들이 같이 또 작업을 하셨는데 협업을 어떻게 풀어가셨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좀 있으신데요. 처음에 이제 지역에 있는 자원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꽁꽁 닫아두고 우리 힘만 가지고 할래 이러면은 사실 퀄리티가 안 나오니까 망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외부에 있는 자원들 협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계속해서 그분들 부탁하고 바지가랑이 잡고 도와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다 보니 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배우지만 나중에 가면 우리가 또 전문가가 돼요. 그러니까 외부 전문가들의 장점은 그러니까 이런 서울이나 이런 데서 기본적인 이런 수준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없으니 이분들이 이제 도와주면 굉장히 뭘 해도 좋아져. 행사를 하든 뭘 만들든. 근데 이분들의 단점은 지역에 대한 이해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서울적인 것들이 지역하고는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공감하기가 되게 어려운 작품이나 일들이 많아요. 근데 주민이 이제 전문가가 서서히 되면 이분들하고 섞이면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배우면서 일하면서. 그러면 너무 잘 알잖아요. 지역에 대해서. 내가 태어났고 자랐던 곳이고. 그러면 주민들이 전문가가 되면서 지금은 모든 일들을 다 주민들이 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만 이제 작가분들이 협업을 하셨고 지금은 주민분들이 지역 작가들도 성장하고 네, 주민도 네. 성장하고. 네. 아주 좋은 사례네요. 그러니까 지역 전문가인 주민들이 더 성장하셔가지고 지금 이제는 정말 이제 모든 일도 같이 다 하시는. 이제 시간이 저희가 약속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더 궁금하신 게 더 많으실 텐데 이런 자리를 그러니까 꼭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사실은 꼭 사업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의 주민들의 이야기들, 건맥협동조합도 그렇고 마을호텔 18번가도 그렇고 우리 물레동의 서울소고긴 협동조합도 그렇고 도시재생 그 사업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의 주민들의 재생 그리고 그 일상생활 속의 삶이 지속되는 거, 그게 저희가 꿈꾸는 지속가능한 미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와주신 귀한 세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이렇게 딱딱하게가 아니라 실은 막 이렇게 하면서 뭔가 액션을 취하면서 해야 되는데 저도 엉덩이가 꿀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제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같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생방송으로 같이 해주신
보이지 않는 여러 청중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우리 코로나가 끝나면 오프라인에서 또 더 반갑고 더 좋은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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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